오늘은 3월 29일입니다. 1790년 오늘 미국 버지니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사람 이름은 존 타일러. 미국 역대 대통령 목록에 올라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누구? 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특이한 사람이냐면요. 부통령으로 선출됐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됐고, 자기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당에서 쫓겨났고, 역사상 처음으로 탄핵 시도를 당한 대통령이었고, 마지막엔 자기가 대통령이었던 나라를 등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도 따르는 아주 중요한 규칙 하나를 만든 사람이기도 해요.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시작할게요. 1790년대 버지니아는 지금과 전혀 달랐어요. 미국이 독립한 지 겨우 14년밖에 안 된 신생국가였고, 버지니아는 그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주였어요. 조지 워싱턴도, 토머스 제퍼슨도, 제임스 메디슨도 다 버지니아 출신이에요. 말 그대로 미국 정치의 심장부였죠. 타일러 집안은 이 버지니아의 남부 귀족 가문이었어요. 아버지도 버지니아 주지사를 지냈고, 집엔 농장이 있었습니다. 그 농장을 노예들이 일궜어요. 이건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 부분입니다. 타일러는 윌리엄 앤 메리 칼리지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됐어요. 21살에 버지니아 주 의회에 진출했고, 이후 연방 하원의원, 상원의원, 버지니아 주지사까지 쭉 올라갔습니다. 이 사람의 정치 철학은 딱 하나로 요약돼요. 연방 정부는 강해지면 안 된다. 권력은 쥐에 있어야 한다. 이게 당시 남부 정치인들의 전형적인 생각이었어요. 남부는 농장 경제 기반이었고, 연방 정부가 강해질수록 자기들 방식이 간섭받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타일러는 그 생각을 평생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중에 그의 모든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1840년 미국 대선. 휘그당이 승리했어요. 대통령 후보는 윌리엄 헨리 해리슨. 부통령 후보가 존 타일러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 자체가 좀 이상했어요. 해리슨은 강한 연방주의자였고, 타일러는 평생 연방 권력을 반대한 사람이었어요. 왜 같이 뛰었냐면 당시 선거 전략이었어요. 북부표는 해리슨이, 남부표는 타일러가 끌어오는 구조였습니다. 정치적 계산이었죠. 그리고 1841년 3월 4일 해리슨이 취임식을 했어요. 그 취임식이 전설적으로 남아있어요. 왜냐면 해리슨이 취임식 날 엄청나게 긴 연설을 했거든요. 무려 1시간 45분. 역대 미국 대통령 취임 연설 중 가장 길어요. 그것도 추운 3월 날씨에 모자도 안 쓰고 코트도 안 입고. 그리고 한 달 뒤인 4월 4일 해리슨이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취임 32일째였어요. 취임 연설 때 감기에 걸려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오래 퍼져왔는데 사실 의학적으로는 좀 복잡해요. 당시 의사들이 사열 치료를 했는데 그게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켰다는 분석도 있거든요. 어쨌든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재임 기간이 가장 짧은 대통령이 됐습니다. 32일. 자, 문제가 생겼어요. 타일러는 버지니아 농장에 있었어요. 긴급 전령이 새벽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통령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순간 아무도 몰랐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타일러가 뭐가 되는 건지를. 헌법을 꺼내봤습니다. 헌법 2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그 권한과 임무가 부통령에게 넘어간다. 그런데 여기서 해석 문제가 생겼어요. 권한과 임무가 넘어간다는 게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대통령 역할을 임시로 대행하는 건지가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당시 의원들 중에는 타일러가 어디까지나 대통령 권한 대행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부는 타일러에게 편지를 보낼 때 대통령 권한 대행 각하라고 적어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타일러는 그 편지들을 전부 뜯지도 않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선언했습니다. 나는 대통령이다. 대행이 아니에요. 그냥 대통령이에요. 이것이 역사에서 타일러 전례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이 선언 하나가 이후 미국 헌정 역사에서 부통령 승계의 기준이 됐어요. 대통령의 임기 중 사망하거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지면 부통령이 완전히 대통령직을 승계한다는 원칙. 이게 1967년의 헌법 수정 조항으로 공식화되기까지 126년 동안 타일러의 선언 하나가 관례로 작동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선언하자마자 그를 그 자리에 앉혀준 사람들이 뒤에서 칼을 꺼내들기 시작했어요.
휘그당의 계획은 이랬어요. 해리슨이 대통령이 되면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은 서명만 하면 된다. 핵심은 강력한 중앙은행 설립, 연방 권한 강화. 이게 휘그당의 정책이었거든요. 근데 타일러가 거부권을 썼어요. 중앙은행 법안에. 휘그당이 다시 법안을 조금 수정해서 올렸어요. 타일러가 또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사건이 터졌어요. 국무장관을 제외한 내각 전원이 한꺼번에 사표를 냈습니다. 이건 휘그당의 지시였어요. 타일러를 고립시키려는 거였죠. 대통령이 취임한 지 채 몇 달도 안 돼서 장관이 전부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1841년 9월 휘그당은 공식적으로 타일러를 당에서 제명합니다. 현직 대통령이 소속 정당에서 쫓겨난 거예요.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어요. 타일러는 이제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민주당은 그를 자기 사람으로 받아주지 않았고 휘그당은 그를 배신자라고 불렀어요. 의회는 사사건건 그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1843년 마침내 의회에서 탄핵안이 제출됩니다. 미국 역사상 대통령에 대한 최초의 탄핵 시도였어요. 결과는 부결이었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역사에 기록됐습니다. 사방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타일러가 밀어붙인 게 하나 있었어요. 텍사스 병합이에요. 당시 텍사스는 멕시코에서 독립해서 텍사스 공화국으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독자적인 나라였어요. 그런데 미국에 편입되고 싶다는 의사를 계속 내비치고 있었습니다. 타일러는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요. 이유가 몇 가지 있었는데 미국의 서쪽 확장,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노예제를 허용하는 남부주 하나를 더 연방에 추가해서 남부 세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있었어요. 의회는 반대했습니다. 타일러가 임기 끝나기 사흘 전에 하원과 상원의 공동결의안으로 텍사스 병합을 통과시켰어요. 조약이 아니라 결의안으로 처리한 건 조약은 상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데 그게 안 됐거든요. 방법을 바꾼 거예요. 1845년 텍사스는 미국의 28번째 주가 됩니다. 이게 이후 미국 멕시코 전쟁으로 이어지고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애리조나 등 지금 미국 서부 영토의 상당 부분이 미국 땅이 되는 역사의 시작점이에요. 작게 보면 정치적으로 고립된 대통령의 마지막 승부수였는데 결과적으로 미국 지도를 바꾼 결정이 됐습니다. 여기서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안 하고 지나가면 너무 아쉬운 이야기거든요. 존 타일러는 자녀가 15명이에요. 미국 대통령 중에 자녀가 가장 많아요. 그것도 2번 결혼해서 첫째 부인 사이에 8명, 둘째 부인 사이에 7명. 참고로 둘째 부인과 결혼할 때 타일러 나이가 54살이었고 신부는 24살이었어요. 이게 왜 놀랍냐면 타일러가 1790년생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들이 대체로 184,050년대에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중 막내 라이언 타일러는 1928년생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202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1790년에 태어난 사람의 아들이 2020년까지 살았어요. 미국 독립 직후에 태어난 사람의 직계가족이 스마트폰 시대까지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게 타일러가 워낙 늦게까지 아이를 낳았고 그 아들들도 늦둥이를 뒀기 때문이에요. 역사의 압축이라고 할까요? 이상하게 매력적인 사실이에요. 타일러는 임기를 마치고 버지니아 농장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1861년 남북전쟁이 터집니다. 버지니아는 남부연합에 가담했어요. 타일러는 고민했을 거예요. 그는 미국 대통령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선택한 건 남부였습니다. 그는 남부연합 의회 의원으로 선출됐어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이 그 나라의 총을 겨누는 연합에 가담한 거예요. 워싱턴은 그를 반역자로 간주했습니다. 1862년 1월 타일러는 남부연합 의회 취임을 앞두고 사망했어요. 72세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조기를 달지 않았어요. 공식 애도 성명도 없었어요. 현직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러임 링컨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죽었는데 나라가 침묵한 거예요. 반면 남부에서는 국가장례로 그를 예우했습니다. 같은 사람을 두고 한쪽은 반역자, 한쪽은 영웅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타일러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엇갈립니다. 자, 존 타일러라는 사람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저는 이 사람이 참 흥미로운 이유가 잘한 것과 못한 것이 너무 명확하게 갈리기 때문이에요. 나는 대통령이다라고 선언한 그 순간 그는 아무도 정리해두지 않은 헌법의 빈칸을 채웠어요. 그 선언이 없었다면 이후 미국에서 대통령이 사망할 때마다 나라가 혼란에 빠질 수 있었어요. 실제로 링컨이, 가필드가, 맥킬리가, 루스벨트가, 케네디가 재임 중 사망하거나 유고됐을 때 그때마다 기준이 된 게 바로 타일러의 선례였어요. 규칙이 없을 때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대통령이었던 나라가 쪼개지는 순간 남부를 선택했어요. 어떻게 기억해야 할지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역사가 항상 깔끔하게 정리되는 건 아니니까요. 1790년 3월 29일 태어난 존 타일러. 우연히 대통령이 됐지만 우연히 역사를 만든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보관소의 사서였고 내일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